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월세가 비싼 학교 근처에서는 못 살고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동네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서울이지만 잘 사는 곳이 아닌 변두리였기에 제가 살던 지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거의 매일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먹는 거나 입는 거, 학용품 하나조차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생활비 역시도 제가 직접 벌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걱정은 전혀 없었고,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혼자서 스트레스도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생활비를 아끼면서 살다 보니 당연히 머리 자르는 것 역시도 가장 저렴한 미용실만 찾아서 다녔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큰 길가에는 높은 빌딩에 있는 좋은 미용실도 있었지만 남자 커트에 3만 원이 넘는 그런 곳은 제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아줌마들이 이용할 것 같은 작은 미용실들을 찾아서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제 머리가 많이 길어서 잘라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전 스타일에 신경 쓰지도 않고 머리를 자주 자르는 편 역시 아니어서 아주 지저분하게 길어졌을 때는 한 번씩 나가서 잘랐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여름은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해가 떨어질 시간인 저녁 시간에 집을 나왔습니다. 옷을 편하게 입고 나왔지만 너무 더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제가 항상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실력이 좋으셔서 항상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주인 아주머니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셨더군요. 서울에 이사와서 몇몇 미용실을 돌아다니다가 어렵게 찾은 미용실인데 문을 일찍 닫는 바람에 저는 다른 미용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덥기도 하고 어차피 걸어 나왔으니 오늘은 반드시 머리를 자르고 가겠다는 생각이라서 처음 보는 골목도 지나다니면서 미용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든 미용실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서 이제는 그냥 아무 곳이나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느낌의 미용실을 찾았고, 겉으로 봐서는 좋은 느낌이 아니었지만 여기 아니면 못 자를 것 같아서 가게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문에서 유리창 전체적으로 각종 포스터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밖에서 보면 미용실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지만 그날따라 날도 더웠고 다음에 머리 자르러 나오기도 귀찮아서 그냥 자르려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이런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기에는 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곧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 반바지에 편해 보이는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저보고는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괜히 미안해져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온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농담이라고 하며 귀엽고 순진하다면서 제 팔을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스포츠 스타일로 자르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달라고 하고는 눈을 감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본인 이름부터 나이와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손님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39살이었고 근처의 대학교에 다닌다고 했더니 공부 잘하냐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이 든 건지 가운 밖에 나온 제 허벅지를 보더니 운동 많이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평소에도 몸 관리를 잘하는 성격이라 몸이 꽤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허벅지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하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는데 그 순간 놀랐지만 좋기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머리가 자를 것도 많이 없어서 다른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15분이면 금방 자르는데 그날은 여기저기 조금씩 자르면서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 자르면서 저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허벅지 어깨를 슬쩍슬쩍 만지는데 그럴 때는 주인 아줌마의 향수 향기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좁은 공간 밖에는 아무도 못 보는 그런 공간에 둘이 있다 보니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이상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인적도 드문 허름한 미용실이고 제 머리를 자르면 아줌마도 곧 퇴근할 거라서
가게의 불도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앞치마도 안 하고 있어서 고개를 숙이면 티셔츠 사이로 보일락말락한 게 저를 아주 애태우게 만들더군요.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거 같기도 한데 긴가민가 해서 고민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의식이 많이 되다 보니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저는 가은이로 티가 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주인 아줌마가 보더니 저보고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수습도 잘 안 되더군요. 어찌어찌 머리는 다 잘랐고 아줌마는 샴푸하자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용실 안쪽에는 샴푸 의자가 있었는데 아줌마는 아주 정성스러운 손길로 제 머리를 감겨주었고 머리만 아니라 목 뒤까지 만져주는 바람에 저는 또 참기가 힘들어지려고 했습니다. 한참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말리는 도중에 아줌마는 갑자기 제 위로 올라오더니 그 자세로 머리를 수건으로 말려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말리던 아줌마는 장난 한번 해본 거라면서 저를 툭 치면서 웃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 있었습니다. 여자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는 저는 그 아줌마가 얼마나 다루기 쉬운 장난감처럼 재밌었을까요? 아무튼 수건으로 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미용실 안에 그나마 있던 불도 다 꺼버리고는 제 손을 잡고 난 뒤에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아줌마의 손에 끌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아줌마의 향수 향기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아찔한 날이었습니다. 그땐 정신없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난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고 밤늦게까지 그 미용실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잠긴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는 바로 달려나갔고 무엇인가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생각에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더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이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유부녀입니다. 부부 생활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정확히는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아직 없기도 하고 혈기왕성할 때라 남편은 항상 저를 바랍니다. 저희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했었고 무탈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즐거운 신혼을 보내던 중 남편이 6개월 정도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 대략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지방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못 봐서 힘들고 저는 남편을 봐서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남편은 한 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집에 옵니다. 지방에 내려간 초기에는 서로 허전해서 잠도 잘 못 자고 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은 잘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져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다 보니 그때마다 과도한 애정을 저에게 쏟아버립니다.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건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문자를 적어도 1시간에 1번씩은 보내고 연락도 자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사진을 찍어 서로 주고받자고 해서 남편 뜻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뭐 입고 출근하는지 궁금하다나요? 속옷도요. 늘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는 게 고맙지만 남편이 지방에 가고 나서 많이 심해졌어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전화를 하면 물론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하지만 남자의 외로움, 뭐 그런 말들로 이어지며 주된 내용은 무흐한 대화로 마무리됩니다. 어쩔 땐 그런 생각만 하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집에 오기 전날은 유난히 심합니다. 가끔은 너무 설레고 저와의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고 심란하고 그렇답니다. 남편이 좀 혈기왕성한 편이라
지방에 가기 전에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꽃을 피웠는데 잦은 요구에 부담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작정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지라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사랑의 일부라 생각하여 웬만하면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뒤로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며 일주일에 못 주었던 사랑을 한 번에 저에게 주려 합니다. 그나마 토요일은 일요일에 쉬면 되니까 괜찮다지만 수요일은 정말 힘이 드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의 쌓아둔 사랑을 하루에 받는 아내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타협점을 찾으려 조심스럽게 횟수를 줄이자고 하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답니다. 그러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뭉쳐서 다음날 출근할 때 근육통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근하여 엉거주춤한 저에게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수요일마다 등산한다고 둘러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충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단지 서방님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 식상하고 지루하냐고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더웨어를 사왔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24시간 붙어있는 편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옷을 입고 있는 적이 거의 없네요. 밥을 하거나 할 때 옷 입고 주방에 가려고 하면 그냥 옷 입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또 벗어야 할 텐데 뭐하러 입냐고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항상 알몸으로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에덴 동산도 아닌데 말이죠. 다른 땐 몰라도 설거지할 땐 정말 난감합니다. 알몸으로 나란히 고무장갑만 끼고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다른 땐 몰라도 그땐 정말 민망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밥 먹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나는 정말 행복한 남자라고 웃어주면 저도 행복하긴 한데 매번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중간중간에도 저에게 애정을 듬뿍 주는데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제발 밥 좀 먹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 만족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예민합니다. 같이 있을 땐 제가 안마도 해주고 때도 밀어주고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도 옆에 앉아 과일도 먹여주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장난을 치거나 했습니다. 그랬는데 버릇을 잘못 들인 건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몹시 서운해합니다.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제가 컴퓨터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요. 내가 귀찮아? 이런 말을 간간히 하며 제가 왠지 무뚝뚝해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상대해줄 때마다 피곤이 극을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젠 주방 가면 주방에 오고 거실 가면 거실에 오고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오빠 할 거 해 이러면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저더러 야속하답니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 한눈 팔지 말고 알았지? 이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 보냅니다. 처음엔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지금은 제가 바람이라도 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제게 나 부끄러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 뭔가 싶어 제가 제대로 문자를 읽었는지 두 눈 뜨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도 제가 보고 싶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섭섭해하고 졸랐지만 단호히 거절하니 그건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간히 한 번씩 또 그 얘기를 하지만 결사코 거절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3개월가량 되어가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몸과 마음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학습하는 동물이라고 남편이 오기 전에 알아서 몸보신을 합니다. 이런 아내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몸보신은 남편이 하지 않나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참 좋아하고 바래서 1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둘 다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너무 잦아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반대로 사랑이 잦으면 임신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며 반문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약을 먹거나 해서 남편의 사랑을 감퇴시키는 것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름대로 다른 자연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느슨하게 묶고 추리닝 차림으로 입는다든지 스스로 꽃을 시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를 손수 씻겨줍니다. 식단도 거의 나물 위주의 겉절이와 버섯구이, 생선구이와 찌개나 국 정도 하고 고기 반찬은 잘 안 하고 해도 원래 채식하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씨도 안 먹히더군요. 집에 경건한 클래식 음악만 틀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다란이경 음악을 틀어본 적도 있는데 별로 그다지 효과는 없더군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번 주엔 친구네 내외랑 같이 영화 예매도 하고 놀러도 갔는데요. 안 그래도 체력 저하로 힘든데 돌아다니기까지 해야 하니 제가 더 힘들어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약도 지어주시고 게다가 석류즙을 직접 짜서 보내주셨습니다. 껍질하고 씨까지 다 먹어야 효과 있다고 건더기가 있어도 걸러내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고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셔서 보름 전부터 매일 먹었는데 석류를 먹으면 상체가 커진다고 하더니 정말 커지더군요. 둘레가 4cm나 늘어 속옷을 바꿔야 할 정도였는데 저희 회사 여직원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 회사에 석류바람이 불기도 했네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 너무 사랑스럽다고 기어이 사진을 찍어 가셨습니다. 아직 애가 없으니 시부모님 걱정이 되어 저희 부부 건강검진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현재 33살입니다. 저도 나이에 비해 4살 젊다고 나오긴 했는데 남편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 신체 나이가 18세로 나오더군요. 실제 나이는 29살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저희가 맞벌이라 바쁜데다가 이젠 떨어져 있어서 하늘 보기가 힘들어 애가 안 생기는 줄 아십니다. 얼마 전 남편이 꽃샘추위로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렸는데 시부모님께서 너 요새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기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시며 복분자즙을 보내셨습니다. 집으로 온 그 복분자를 보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복분자를 들고 가서 매일 챙겨 먹습니다. 안 그래도 신체 나이 18세인 사람한테 복분자라니요. 전 무서워서 남편에게 장어도 안 먹입니다.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전 정말 이제 남편님 오시는 날엔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엔 빡세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다 남편이 끊임없이 중독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부부 건강도 걱정입니다. 너무 사랑이 커도 건강의 문제고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정말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사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그냥 남편의 평범한 모습이 좋은데 저희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마찰 없이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